안녕하세요. 라즈이노 IoT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볼 텐데요. 두 개의 화면을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화면을 서로 이동하도록 해보는 앱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앱 인벤터에 접속해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팔레트 메뉴에서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놓습니다. 그럼 오른쪽 컴포넌트 항목에 레이블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추가된 레이블이나 스크린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문 메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 메뉴를 캡처해 라즈이노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보세요. 스크린 컴포넌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맨 오른쪽 설정 항목에서 수평 정렬을 센터로, 수직 정렬도 센터로 합니다. 레이블 항목은 주로 화면에 텍스트, 즉 글과 같은 문자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레이블 항목을 클릭하고 나타낼 글자를 굵게 그리고 크기를 키우기 위해 폰트 볼드를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해 줍니다. 보이는 것처럼 레이블 상자의 글씨가 커졌습니다. 그럼 레이블 상자의 가로 세로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옵션이 있는데 내용물 크기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기본 오토 옵션과 스크린 요소와 같은 상위 환경에 따른 최대 크기를 나타내는 Fill Appearance 옵션이 있고요. 화면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에 따른 퍼센트 형태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에도 적용에 문제가 없으려면 이 옵션들을 조화롭게 잘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높이를 절대 크기인 100픽셀로 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 크기에 항상 50%만 나타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항목을 클릭하고 수직 정렬 옵션을 탑으로 놓으면 보여지는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높이 비율을 20%로 바꿔 보겠습니다. 텍스트 영역이 20%로 줄어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로 크기인 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폭도 높이와 같은 형태로 옵션 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Fill Appearance를 체크해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가로폭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인 픽셀 값도 입력해 볼 수 있으며 폭을 50% 혹은 60%로 연속으로 바꾸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컴포넌트의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 레이블 상자 속 글자들의 정렬 방식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상자 속에 내용을 원하는 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영문도 가능하며 한글로도 얼마든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상자의 배경색도 이렇게 여러가지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 상자의 이름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코딩 블럭을 만들 때 구분하기 쉽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코딩 블럭에서 헷갈리지 않고 파악이 쉽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우선 레이블 상자의 이름을 LBL_main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목록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끌어다 화면에 놓습니다. 버튼 역시 의미있고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해 놓습니다. 버튼의 이름을 btn_name
넘버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의 배경색도 변경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굵기와 크기도 변경해 보세요. 이어서 버튼의 높이와 폭도 여러가지 형태로 변경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버튼에 표시될 버튼의 이름을 버튼 클릭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어서 버튼의 글자 색도 바꾸어 봅니다. 이제 텍스트 레이블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텍스트 내용을 1번 화면으로 바꾸어 볼게요. 여기까지가 1번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 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 앱의 목표는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화면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화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Add Screen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스크린 2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 화면도 스크린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 버튼을 눌러 스크린 화면을 바꾸어 가며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 2 화면도 스크린 1 화면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화면 이동을 쉽게 알아차리도록 스크린 1과 2 화면의 색상만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 화면과 2번 화면의 텍스트 레이블과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을 화면처럼 지정해 주세요. 이건 리네임, 즉 이름 바꾸기 버튼을 눌러 바꾸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화면 구성 요소 배치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 실제로 화면이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딩 블럭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코딩 블럭 작성 화면은 여기 블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코드 블럭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블록 목록에는 화면 구성 요소에서 만들어준 컴포넌트가 그대로 나와 있게 됩니다. 컴포넌트를 클릭하게 되면 각 컴포넌트에만 해당되는 코드 블럭들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 중에 필요한 블럭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럼 화면처럼 버튼 넘버1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블럭을 드래그 해 옵니다. 이번엔 컨트롤 제어 블럭을 클릭합니다. 보여지는 블럭 중에 아래쪽에 보면 Open Another Screen 이라는 블럭을 끌어오세요. 한글로는 다른 스크린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버튼이 눌러졌을 때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블록 코드인데요. 여기에 이동할 스크린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텍스트 블럭을 눌러 제일 위에 있는 빈 블럭을 끌어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대소문자 구분하고 공백 없이 스크린 2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여기까지만 작성되면 화면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화면을 이동한다는 메시지를 텍스트 레이블을 통해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를 현재의 텍스트 레이블에 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블에서 필요한 코드 블럭을 찾아야 합니다. set lbl main text to 블럭을 끌어다 놓습니다. 이때 끌어다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메시지를 출력해야 하므로 오픈 another 스크린 위에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적당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스크린 1에 대한 코딩 블럭 완성입니다. 이제 스크린 2로 넘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럼 스크린 1과 스크린 2의 블럭 코드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작성한 것을 테스트하거나 앱으로 만들어 실행시켜 볼 텐데요. 여러가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마트 기기를 USB로 PC와 직접 연결하거나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앱을 만들지 않고 실시간으로 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I 컴패니언 앱을 다운받아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된 컴패니언 앱을 실행시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과정 없이 작성 중인 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접속이 자주 끊기는 단점이 있지만 앱을 제작하는 중간 과정에서 여러 번 테스트해 보기에 매우 편한 방법입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결국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빌드 메뉴에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빌드된 APK 앱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 메뉴는 우선 PC에 APK 파일을 저장한 후 USB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옮겨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앱을 앱스토어에 정식 등록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에 자신이 만든 앱을 실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I 컴패니언 앱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앱 인벤터는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지 않고도 놀이하듯 코드 블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앱을 작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